2021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8강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의 나 지역에 대한 가 지역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처럼 어느 한 도만 나오면 처음엔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도가 8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바다인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섬의 모양 같은 걸 보고서 쉽게 어렵지 않게 어느 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경상남도하고요. 경상남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따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울산하고 부산도 있어요. 자, 여기가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쪽 끝에 여기가 부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도시들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왜냐면 우리가 대도시권 물어볼 때 수도권은 사실 너무 많이 물어봐서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물어보지만 부산 주변에 있는 유성도시,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권도 종종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은 이렇게 지금 붙어 있고요. 부산하고 또 이웃하고 있는 두 도시가 부산의 위성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음영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도시는 양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고양이나 아니면 성남이나 안양이나 그런 도시들하고 성격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도시가 김해인데요. 자, 우리 김해는 오히려 양산보다도 더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얼추 알죠.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으로 가면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도 많지 않아요.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 경상남도에서는 창원하고 김해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론 창원은 이제 통합 창원시가 돼가지고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긴 하지만 김해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자, 그래서 50X라 그럴게요. 인구가 꽤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양산이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죠. 그 다음에 지역이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내륙 쪽으로 오면 사실 여기 근처에 있는 어느 도시를 어느 지역을 이렇게 찍어도 특징이 비슷하긴 한데 자, 우리가 음영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산청이라는 곳이에요. 산청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지리산으로 유명해요. 물론 허준으로도 유명해서 약초라든지 한방이라든지 그런 걸 밀고 있긴 하지만 지리산 바로 밑에 있는 그냥 평범한 촌락이다. 자, 산청을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양산하고 어쨌든 성격이 대비된다. 자, 양산은 우리가 도시하고 촌락하고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 도시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산청은 촌락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은 자, 이제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봤더니 일단 공장 용지의 비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대지의 면적 비율도 차이가 좀 크죠. 자, 공장 용지는 그냥 글자 그대로 공장을 짓는 땅이고요. 자, 대지는 대가 무대할 때 대예요. 그러니까 무대는 공연 같은 걸 하려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대지는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그냥 여기서는 건물이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 대지의 면적 비율과 공장 용지의 면적 비율이 월등히 높은 나가 도시의 성격이 강한 거고요. 가는 촌락의 성격이 강하죠. 자, 그래서 나가 양산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산청이 되겠네요. 자, 물론 산청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양산은 도시 이름 아는 게 좋아요. 부산 옆에 유성도시 양산과 김해가 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이제
양산하고 비교해서 산청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도시랑 비교해서 촌락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뭐 잘못된 설명이고요.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다? 역시 잘못된 설명. 자,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율이 높다.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사실 이건 지도를 옆에 뭐 보지 않고도 그냥 전체 토지 이용 현황에서 논과 밭의 비율이 가가 월등히 더 높죠. 이것만 보고도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최근 10년 내 신축된 새로 지은 주택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 촌락은 사실 계속해서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주로 이제 노인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양산은 부산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랑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걸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부산으로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는 당연히 적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는 가다 권역별 인구 상위 3개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다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하나임.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 뭐 대략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의 인구를 다 알고 있어야 제대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특별시와 광역시, 그 다음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우리 아까 1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지방에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한국시 확실하게 1등급을 받고 싶으면 그런 도시들까지도 좀 챙겨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도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뭐 순서대로만 그냥 적을게요. 서울이고요. 서라고만 그럴게요. 자, 서울의 인구는 대략 1000만 명 정도. 우리가 만이라는 글자는 뺄게요. 1000만 명 정도고요. 그 다음 수도권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는 인천이고요. 대략 300만 명 정도예요. 그 다음 수도권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는 그냥 나머지라 그럴게요. 왜냐면 이제 100만 명 근처인데 뭐 성남이라든지 뭐 수원이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비슷비슷해서 그냥 나머지는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100만 명 근처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수원이 한 120만 명쯤 되는데 그냥 나머지라고 할게요. 그 다음 영남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당연히 부산광역시고요. 350만 명 정도예요.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는 대구예요. 대구는 약 250만 명 정도.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도시는 이제 울산이냐 창원이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울산하고 뭐 창원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아이고 틀리면 완전 조금 부끄러우니까 그냥 세 번째로 많은 도시라 그러고요.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냥 이렇게 100만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충청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대전이고요. 자, 대전의 인구는 약 150만 명.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도시는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예요. 청주는 8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냥 8X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도시는 천안, 삼거리로 유명한 천안이고요. 천안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광역시 하나가 빠져 있는데 호남권에 있는 광역시는 광주죠. 자, 광주의 인구는 대전이랑 비슷해서 약 150만 명 정도다. 그리고 이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나 다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했더니 다가 유난히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하고 그 인구 비율 차이가 되게 크죠. 자, 그래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가운데 서울과 인천은 3배가 넘어가고 다른 도시들은 뭐 2배 정도, 그 다음에 뭐 2배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다가 수도권이에요. 다가 수도권. 그냥 수라고만 적을게요. 다가 수도권이고요. 그럼 가하고 나는 어디가 영남권이고 어디가 충청권일까? 역시 1등 도시와 2등 도시의 인구 비례를 보면 되죠. 그래서 2배 가까이 벌어지는 곳이 충청권.
그 다음에 2배가 안 되는 곳이 영남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위하고 3위를 봐도 뭐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수도권은 인천하고 나머지 도시하고 거의 3배 정도. 그 다음에 영남권은 대구하고 나머지 도시하고 거의 뭐 2.5배?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은 청주하고 천안하고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가가 영남권, 나가 충청권, 다가 수도권,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선택지를 볼게요. 1번 나 충청권역의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청주인데 청주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 다음 가 권역은 수도권은 나 권역 충청권보다 총 인구가 많다. 미안요. 자, 가가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권이죠. 영남권하고 충청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영남권이 인구가 더 많죠. 부산, 대구, 울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원, 그 다음에 포항, 김해, 뭐 양산, 전체적으로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가 영남권과 다 수도권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고요. 그 사이에 충청권이 끼어 있죠. 그 다음 나 권역은 충청권역은 다 권역 수도권보다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가 권역은 영남권, 나 권역은 충청권, 다 권역은 수도권이다. 자, 우리가 가하고 나하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이 문제는 뭐 설명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거든요. 자,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취락이라고 하며 취락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거주지, 촌락과 기역 촌락과 그 다음에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 다음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2차 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도시로 구분한다. 촌락의 입지에는 용수 확보, 자, 전체적으로 물이 귀한 곳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자, 대표적인 곳이 선상지에서 선단 부분.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해안가에 있는 용천대. 그런 곳이 용수 확보에 유리하죠. 그 다음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과 교통. 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역원 제도가 있어서 역이나 원이 들어가는 뭐 조치원, 퇴계원 이런 데가 교통이 편리한 곳이고요. 아니면 뭐 마포, 뭐 노량진 이런 것처럼 뭐 하천에 있는 포구 그런 곳에도 마을이 있었죠. 취락이 있었죠. 그다음 방어 등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영향을 끼친다. 한편 촌락은 기능에 따라 그 특성과 경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농촌, 어촌, 산지촌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산자가 왜 산자죠? 그냥 산을 뜻하는 한자예요. 자, 1번 기역은 니은보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다. 우리 집약도는 그냥 얼마나 토지를 알차게 이용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니은은 기역보다 주민의 직업 구성이 단순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의 사례로 범람원의 자연재방에 입지한 취락이 있다. 자, 범람원은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는 곳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그래서 물을 피하기 위한 자연재방 위에 마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오래된 기출문제에서는 범람원 위에 있는 취락은 물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입지했다. 그래서 피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4번 리을의 사례로 통영, 중강진과 같은 병영촌이 있다. 자, 우리가 병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병사할 때 그거잖아요. 그래서 통영이나 중강진은 과거에 군사시설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비읍, 삼지촌은 미음, 농촌보다 산촌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에서 산은 일부러 한자를 써준 건데요. 자, 우리가 체육 시간에 집합, 반대말 해산. 해산은 흩어지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산자가 해산할 때 산이고요.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지초는 산간 지역은 평지가 드물기 때문에 그냥 골짜기에 조금 있는 평지를 따라서 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죠. 그런 형태를
산촌이라고 부르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집이, 촌락이 한 곳에 집중해 있다. 집촌이라고 부르죠. 집촌과 산촌은 상대 개념이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사진은 수도권의 어느 지역의 변화 모습이다. 1979년과 비교한 2018년의 상대적 지역 특성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79년에는 아주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2018년하고 비교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봤더니 눈에 확 들어오죠. 2018년에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커다란 도로들도 지금 생겼고요. 어쨌든 촌락이었던 지역이 여기는 완전 시골은 아니겠지만 수도권이다 보니까 자, 촌락이었던 지역이 정말 도시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학생들이 대답한 걸 볼게요. 인구 밀도가 낮아졌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도시적 토지 이용 경관이 늘어났어요. 옳은 설명이고요.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증가했을 거예요. 도로가 지금 되게 큰 것들이 여러 개 생겼잖아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했을 거예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의료기관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의원, 종합병원 중 하나임.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경상북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이렇게 호미곶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울릉도도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는 다 알면 좋겠지만 먼저 나를 붙어볼게요. 나는 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지금 대구가 있죠. 대구는 광역시, 대도시예요. 인구가 250만 명 정도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구도 그 주변에 위성 도시가 있어요. 자, 물론 수도권처럼 서울 주변에 그렇게 위성 도시가 많은 거하고 좀 달리 그냥 하나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위성 도시가 바로 대구 동쪽에 있는 나도시예요. 그 나도시는 경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꼭 기억해 두세요. 대구 동쪽에는 대구의 위성 도시가 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경상북도는 구미나 여기가 구미고요. 그 다음에 안동은 도시시긴 하지만 사실 이제 촌락의 성격이 강해서 지금은 뺄게요. 그 다음에 구미, 포항, 자, 그 다음에 김천 이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그냥 촌락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자, 가가 또 그 중에서도 촌락의 성격이 되게 강한데요. 이 가는 지역 이름이 의성이에요. 의성. 자, 역시 혹시 여러분들 의성이 뭘로 유명하죠? 의성. 특산품. 자, 혹시 모르니까 마늘로 유명해요. 의성 마늘. 자, 어쨌든 경산은 도시고요. 자, 여기다는 그냥 도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의성은 촌락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의성은 시도 아니고요. 읍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봤더니요. 경산에는 A가 하나가 있는데 가에는 없네요. 그 다음에 병원의 숫자는 3개, 4개 비슷한데, 자, B는 가에는 의성에는 20개, 그 다음에 경산에는 137개. 그래서 나가 가보다 당연히 인구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나를 봤더니 나 안에서는 B는 137개나 있는데 A는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A가 종합병원인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동네 의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특성은 살펴봤고요.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할 것이다. X. 가는 나보다 정주 체계에서 상위 계층에 속할 것이다. X.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을 것이다. 역시 X. A는 B보다 일평균 방문 환자 수가 적을 것이다. 당연히 종합병원이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방문하는 거고요. 지역 내 비간 평균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 것이다.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자, 일단 가하고 나하고 이 경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면적 자체는 가가 더 넓어요. 근데 이 안에 B는 동네 의원은 그러니까 의원은 이렇게 2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산에는 동네 의원이 무려 137개가 있어요. 점을 찍기도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의원 간 평균 거리는 당연히 의성이 경산보다 더 멀죠. 정답은 5번. 4번.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규모 상위 20개 도시의 총인구와 인구 증가율 및 해당 권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나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중 하나이고 A, D는 부산, 서울, 천안, 화성 중 하나임. 자, 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푸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틀렸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틀려주고 사실 틀리기보다는 이 문제는 정답을 찾으려고 덤빈다기보다는 먼저 문제를 보고 나중에 복습할 때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자, 아무튼 볼게요. 자, 총 인구를 봤더니 A는 거의 1000만 명이죠. 볼 것도 없이 A는 서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건 수도권이니까 가가 수도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B는 부산이 되고요. 자, 부산이 포함되어 있는 생활권은 영남권이 되겠죠. 영남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충청권인데 충청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이 도시는 지금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충청권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어요. 자, 우리가 충청권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는 청주고요. 청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C가 천안이에요. 천안. 자, 우리가 문제에서 천안은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D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나라에서 20위 정도 되겠네요. 20위쯤 되면은 인구 규모가 비슷하니까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D는 그럼 수도권에 있는 나머지 하나 화성이 되겠네요. 화성. 자, 우리가 나머지 것들 중에 구분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수도권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여기는 대구가 되겠네요. 그쵸?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또 밑에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가는 수도권이고 나는 영남권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종주도시 특성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인데요. 종주도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종주도시는 우리가 이렇게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와닿아요. Primary City. 으뜸 도시 현상이거든요. 으뜸,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유난히 더 인구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자,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1위 도시를 수위 도시라고 불러요. 수위 도시. 수는 머리 숫자. 우리가 1등을 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뜻이고요. 자, 수위 도시의 인구가 당연히 2등 도시. 2등 도시는 차위 도시라고 불러요. 차위, 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 자, 그래서 차위 도시 인구보다 당연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2를 곱했을 때도 2배보다도 더 인구가 많을 경우, 이럴 경우 수위 도시의 인구, 프라임 도시의 인구가 유난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때 A 수위 도시를 종주 도시라고 부르는 거고요. 2번은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 B는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이다. 부산은 인구가 가장 많은 항구도시다. 그러니까 항구도시 중에 인구가 제일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C는 광역시. 아니죠. C는 지금 천안이고요. D는 화성이니까 그냥 일반 시예요.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20대 도시에 속한 수도권 도시 총인구는 비수도권 도시 총인구보다 많다. 자,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죠. 우리가 서울만 하더라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들,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무려 그냥 숫자만 한번 세볼까요? 서울, 인천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나 있네요. 그래서 굳이 더해보지 않더라도 5번은 옳은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수능 실전 문제.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나와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자, 먼저 지도를 볼게요. 자, 지도에서 봤더니 역시 지금 경상남도, 그 다음에 울산, 부산을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여기는 양산이고요. 도시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지역은 아마 한국지리를 열심히 한 공부한 친구들도 단번에 지역 이름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이 지역에 혹시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게 한국지리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냥 촌락의 성격이 뚜렷한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의령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이고, 뭐 정말 사족인데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내 독후감 발표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와 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워낙 시골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국민학교 때 한 학년에 선생님이 있었던 한 학년에 학생 수가 30명이었어요. 30명. 일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상을 주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독후감을 썼던 게 곽재우 장군,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의병 장군이거든요. 홍의 장군이라고 불리는데 그 곽재우 장군이 활동했던 데가 여기 의령이에요. 그냥 문득 기억이 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촌락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 B의 토지 이용을 봤더니 자, 공장 용지, 대지 앞에서 한번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A가 B보다 공장 용지의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지도 상대적으로 훨씬 비율이 높죠. 자, 그래서 A가 양산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의령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가나의 인구 구조를 봤더니 자, 이제 왼쪽이 0세, 그 다음에 오른쪽이 85세 이상 노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주로 이제 주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쪽에 이렇게 막대들이 길게 있고요. 자, 그래서 가가 양산이에요. 가가 양산이고요. 나가 의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뭐 밑에 정답을 찾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양산은 나보다 의령보다 지역 내 견지 면적 비율이 높다. 자, 이건 오른쪽에서 A, B 구분하고 그냥 판단하면 되죠. X.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다문화 가구 수가 많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왜냐면 우리가 촌락 지역은 예를 들면 아니고,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농촌 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포인트는 비율이 아니라 그냥 다문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도시 지역이 당연히 인구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까 다문화 가구 수도 어지간하면 도시 지역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시면 되는데 물음표 찍고 그냥 X표시 할게요. 그 다음 A는 B보다 양산은 의령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 중위 연령은 지금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처음으로 여기서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대표값. 사이슈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대표값은 뭐가 있냐면요. 평균이 있어요. 평균. 다 더한 다음에 그냥 숫자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은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정규 분포에 적합한 건데, 근데 어쨌든 정규 분포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람들의 연령, 나이예요. 그래서 연령을 대표할 때는 평균값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값을 써요. 중간값. 자, 중간값의 개념은 우리가 수학에서 자세히 배웠으니까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중위 연령은 중간 위치의 연령인데 그냥 연령을 나타낼 때 쓰는 중간값, 대표값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노인들이 더 많으면 비율이 높으면 중위 연령은 높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 또는 유소년층이 많으면 중위 연령은 낮은 거고요. 그 다음 4번 B는 A보다 의령은 양산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B는 가보다, B, 의령은 가, 양산보다 부산으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2번. 다음 자료는 세 도시의 주요 캐릭터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도시의 인구지수 변화를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문경, 용인, 울산 중 하나임. 자, 도시 캐릭터 중 하나인 자동차는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정유 및 석유화학, 그 다음에 배 만드는 조선 등의 중화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우리가 아직 공업을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광역시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울산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가는 울산이네요. 그 다음에 나는 도시 캐릭터는 미래 첨단 도시와 자연 청정 도시의 조화를 바탕으로 이곳의 상징화인 철쭉을 의인화하였다. 철쭉? 아직까지 모르겠죠? 자,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국 민속촌이 유명하고 최근에는 주변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 주변 대도시는 서울이 될 것이고요. 교외화 현상으로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 용인 같은 위성도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나는 용인이 되겠네요. 용인 민속촌. 그 다음 다 도시 캐릭터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선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기쁜 소식을 듣는 고장을 상징한다. 택리지에서는 조령 밑에 이곳이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조령은 세조자에 고개제자, 고개령자인데 그래서 문경에 있는 세제, 문경 세제라고 보통 붙여서 말을 하더라고요. 밑에 이곳이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사과와 석탄 박물관 등이 유명하다. 자, 우리가 석탄 박물관이 있는 도시가 지역이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어요. 옛날엔 자주 물어봤었는데요. 자, 여기서 묻고 있는 문경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보령 아니에요? 보성 아니에요? 보령. 머드 축제를 하는 보령에 석탄 박물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는 문경이 되겠네요. 문경.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자, 이제 우리가 지수를 나타내는, 자, 위에 봤더니, 인구 지수, 또는 생산량 지수, 그런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학생들이 많이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여기 밑에 설명을 봤더니, 1975년 지역별 인구를 100이라 그랬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라 되어 있잖아요. 상대값.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은요, 얘는 증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율.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봤더니 1975년에는 세 지역의 값이 모두 100이죠. 그러니까 그 75년도에 세 지역의 인구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때를 100이라 그랬을 때 현재 2018년에 인구는 어떻게 변했느냐,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쉬운 게 C죠. C. 75년 이후로 그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네요. 자, 지방에 있는 문경이죠. 문경. 자, 그래서 C가 문경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1975년부터 95년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B는 그 뒤로도 인구가 크게 늘지 않고요. 거의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울산이에요, 울산. 자, 그에 비해서 용인은 자, 95년까지는 이제 고만고만 하다가 그 뒤로 서울의 인구가 처음에는 서울 가까운 곳으로만 빠져나갔었는데 이제 그 지역들이 너무 포화가 되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인이거든요. 자, 그리고 용인은 2000년 이후로만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거의 2배 이상, 2배가 넘네요. 2배 이상 인구가 늘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3번. 표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광주, 담양, 보성, 순천 중 하나임.
물론 광주는 광역시긴 하지만요.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들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자칫 당황하면 학생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기 쉽다기보다는 겁을 먹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좀 성실하게 했으면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정답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용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당황하면 일단 말리잖아요. 자, 우리가 내 지역 중에 사실 알 수 있는 건 여기 광주 정도예요. 뭐 나머지 담양, 보성, 순천, 그냥 그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갯벌이 뭐 남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 그 다음에 보성은 뭐 녹차로 유명하고 담양은 뭐 대나무로 유명하다는 거, 뭐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그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대신 광주는 광주광역시 다른 세 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자, 서울 땡땡 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면 가나다라고 이렇게 봤더니 배차 간격이 많이 달라요. 자, 이 중에 배차 간격이 제일 짧은 거. 자, 쉽게 말하면 서울과 상호작용이 제일 활발한 나는 인구가 제일 많은 광주예요, 광주. 자, 좀 추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두 지역 또는 두 도시 사이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정도를 봤더는요. 상호작용이라고 좀 천천히 적어줄게요. 자, 작용은요. 도시의 인구,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상호작용은 비례한다. 두 도시의 상호작용은, 다시요. 두 도시의 상호작용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도시의 떨어진 거리에는 반비례해요. 자, 정확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정확하게 묻지 않으니까 그냥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인구 규모에는 비례한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거리가 만약에 비슷하다. 그래서 1번 도시가 있고 2번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비슷한 곳에 3번 도시가 있는데 3번 도시의 인구가 2번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럼 1번, 2번과의 상호작용보다 1번과 3번의 상호작용이 더 많겠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인구 규모가 비슷한데 1번과 2번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다면요. 1번과 4번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 그럼 1번과 2번의 상호작용하는 거에 비해서 1번과 4번이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겠죠. 바로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뭐 공식 아닌 공식인데, 자, 이런 걸 마치 천체들이 서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중력 법칙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나아가 광주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운행 거리를 봤더니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죠. 라가 조금 더 멀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체로 이 배차 간격은 그 지역의 인구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구가 많아야 서울과 상호작용이 많은 거잖아요. 거리가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세 지역 중에는요. 순천이 행정구역상 시예요, 시. 순천시. 자, 그래도 가가 순천이고요. 그 다음에 담양하고 보성은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떨어진 거리를 보고 알았어요. 담양은 광주보다 약간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성은 남해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더 멀잖아요. 자, 그래서 다가 담양이고요. 그 다음에 라가 보성이 되겠네요. 자, 물론 이 가나다라 다 구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만 광주라는 거 알아보시면 돼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인구 규모가 크다. 자, 우리가 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배차 간격을 보면 인구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나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시가지 면적이 좁다. 광주가 당연히 더 넓겠죠.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고차 중심지이다. 자, 다하고 가도 거리는 비슷한데 배차 간격이 하루에 여러 번이냐 아니면 하루에 4번밖에 안 되느냐.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천이 더 고차 중심지예요. 그 다음 라중 서울과의 상호작용은 나가 가장 활발하다. 자, 이건 뭐 나가 광주라는 걸 몰라도 이 배차 간격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 다의 녹차, 라의 죽수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다. 자, 이거
바뀌어 있죠. 담양은 죽순, 대나무. 그 다음에 보성은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도가 조금 높아요. 설명할 것도 조금 있고, 물론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가라 권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분포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볼게요. 자,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다. 인구가 100만 명이 이상이다? 사실 전국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숫자를 봤더니 라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5개예요. 그 다음에 다는 그보다 하나가 적어서 4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는 각각 하나씩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수도권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넘어가는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정확한 갑자기 선생님이 약간 헷갈리는데 고양시가 100만 명이 넘거나 거의 그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도 100만 명이 거의 될 텐데 용인도 뭐 비슷할 거고요. 근데 아무튼 약간 헷갈리네요. 근데 그럼 우리가 영남권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영남권에서는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창원까지 딱 4개예요. 자, 그래서 다가 이걸 보고 영남권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50만 명에서 100만 명인 이 사이 있죠. 이걸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는 그 도시가 2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가 7개나 되죠. 자, 그래서 영남권에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이 안 되는 도시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해, 포항 2개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수도권에는 이제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7개나 있는 거죠. 그래서 라가 수도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자, 이제 일단 호남권하고 충청권을 보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광주하고 대전하고요. 근데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는 충청권은 청주와 천안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2개가 있는 여기 나가 충청권이고요. 자, 호남권에서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광주를 빼고. 그게 어디냐면은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 전주의 전주. 자, 그렇게 해서 가가 호남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더 마저 볼게요. 자, 가나 다라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가는 호남권이라 그랬고요. 자, 나는 충청권이라 그랬고요. 자, 다는 영남권, 그 다음에 라는 수도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수도권을 먼저 보면은 자, 1등 도시는 당연히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대값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는 인천이잖아요. 자, B는 인천이에요. 그 다음에 3, 4, 5는 뭐 거의 비슷한데 여기 3위 도시가 수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영남권인데 자, 영남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부산, 2번째로 많은 도시는 대구. 그 다음 3번째로 많은 도시는 이거 아까도 약간 헷갈렸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울산 아니면 창원이에요. 그런데 울산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울산 아니면 창원이다. 그냥 울산이라 그럴게요. 혹시 아니면 밑에 유튜브 댓글을 좀 달아놓도록 할게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B는 충청권인데 충청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대전. 미안해요. B가 좀 유치원이 잘못 봤네요. 이 점선이 지금 충청권인데 좀 이따 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삼각형인데 호남권이네요. 호남권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는 광주. 자, 2번째로 많은 도시는 전주. 그래서 B는 전주가 되겠네요. 전주. 적을까요? 인천, 울산, 전주.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밑에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자,
가는 다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다. 자, 가는, 다하고 비교하면 가는 호남지방, 촌락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 영남권은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이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더 높아요. 그 다음 라는 수도권은 호남권보다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낮다가 아니라 당연히 높다. 그 다음 2018년에 나의 경우, 충청권의 경우 라보다 수도권보다 영남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았다. X.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수도권이 이렇게 있고 바로 밑에 우리 충청권이 있잖아요. 자,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땅값, 교통체증, 환경오염 그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이제 개발을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공장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학들도 허가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이제 뭔가를 짓기 어려우니까 수도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충청권 지역에 대학들도 많이 생겨났고 공장들도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나 산업 같은 게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A는 C보다, 자, A는 대구고요. 그 다음에 C는 울산이에요. 그래서 대구하고 울산하고 비교해보면 대구는 이제 주로 옛날에는 경공업이 발달했었고요. 오래된 도시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처럼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심,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울산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A, B, D는 모두 광역시이다. A는 광역시, B는 전주, 그냥 일반시, D는 인천, 광역시. 여기 B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치기 전에 잠깐 우리 울산하고 창원하고 인구를 좀 찾아봤어요. 자, 울산은 반올림 하면은 120만 명 정도고요. 12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창원은 반올림 하면 105만 명 정도인데 11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울산하고 창원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창원이 인구가 조금 더 적고요. 울산이 조금 더 많다. 자,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을 못 찾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색의 교사인데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곧바로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요. 8강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문제 해설 다 마쳤고요. 자, 해설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 자, 또는 조금 더 넓히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대도시들은 이름, 위치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물론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지간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우리가 50만 명까지의 도시를 또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거에 의해서 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해설로 돌아올게요.